토트넘의 행보가 괘씸합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지난 17일 토트넘은 손흥민의 후계자를 영입하려고 한다. 여러 선수들을 보고 있다.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는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클럽은 이미 그의 대체자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과 10시즌째 동행 중인 손흥민은 2024-2025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장 8개월 후면 토트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점점 손흥민의 고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페란 토레스와 안수 파티 등이 부진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스테이블리가 토트넘에 투자하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클럽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건 새로운 구단주들에게 확실한 운영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은 클럽 주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축구계에 감성이 없는 것 같다라며 토트넘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손흥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트랜스퍼스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넥스트 그리즈만을 두고 격돌한다. 나스릴의 하콘 아르드나르 하랄손이 두 팀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윙어 하비 푸아도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서 풋볼 트랜스퍼스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결정하면서 마리가 윙어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다라며 푸아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파우도는 에스파뇰 유니폼을 입고 통산 184경기에서 48골을 넣은 스페인 윙어입니다. 토트넘 스카우트는 에스파뇰에서 인대 생활 중인 알레호 벨리스를 체크하던 도중 푸아도의 실력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손흥민을 대체할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푸아도나 하랄손을 영입한다면 손흥민과 작별은 더욱 가시화됩니다. 만 33세가 되는 손흥민의 나이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계산적인 면모를 고려하면 토트넘은 일단 다음 시즌까지만 함께한 뒤 마지막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내년 여름 이적료를 남기고 토트넘을 떠나거나 2026년 FA로 이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카라바흐전을 앞두고 아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게는 아주 분명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바르사가 진지하게 손흥민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르사는 최근 자유계약으로 에이스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란 토레스 등 비싸게 판 선수들을 매각하고 대체자로 손흥민을 영입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실제로 플릭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 영입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르사의 공격진을 보면 손흥민 역시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리만 야말 같은 특급 재능들은 건재하지만 그들과 호흡을 맞출 옵션이 부족합니다. 특히 토레스와 안수 파티 같은 스페인 국적의 유망주들이 기대이하다. 이번 시즌 토레스는 리그 8경기서 1골 2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수 파티는 심지어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두 선수 모두 손흥민보다 몸값이 낮을 정도로 저평가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바르사로 간다면 라민 야말을 보좌하는 베테랑 공격수 롤을 맡게 됩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 더해 경험과 피니셔로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7년생 신성 야말에게 손흥민이라는 베테랑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리오넬 메시의 최전성기에 베테랑 티에리 앙리의 존재도 컸습니다. 런던의 왕이라 불리던 앙리는 2007-2008 시즌 아스날을 떠나 바르사에 입단해서 메시를 보좌해서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2008-2009 시즌 바르사는 사상 초유의 6관왕을 차지하는 데 앙리는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바르사로 향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계약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한 콜루셉스키가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에이스 쿨루셉스키가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 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리더십 자질을 입증했다. 쿨루셉스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쿨루셉스키는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쿨루셉스키는 A매치 2연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셉스키를 경기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임명할 수도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부임 후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지정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을 부주장으로 선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굴리엘모 비카리오도 라커룸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놓은 선수다. 쿨루셉스키의 성장하는 성숙함과 리더십은 앞으로 토트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성공을 바라는 시기에 또 다른 리더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되면서 박지성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주장단이었던 이고 유리스, 에릭 다이어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전력외로 분류됐고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이미 한국 대표팀에서 증명됐고 토트넘에서 가장 입지가 두터운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다. 손흥민은 유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새로운 부주장이 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하나로 만들었고 항상 팬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프렌들리 리더십으로 팀을 뭉치게 했습니다. 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며 주장으로서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를 펼칠 때마다 팬들 앞에서 경기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16 시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부름을 받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며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PL 이적 초반에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PL 초반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터치도 부정확했고 움직임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분데스리가 복귀도 고민했지만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성장했습니다. 시즌을 거듭하면서 토트넘의 주득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23 시즌엔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 시즌 다시 날아올랐고 리그 17골 10도움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PL 역대로 봤을 땐 122골로 PL 최다 득점 2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으로 PL 10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